웹소설 프로듀싱 이미 시작되고 있죠. 미국의 미드 시스템이나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방송 드라마 시스템이 바로 이제 개인 창작이 아닌 공동 창작, 집단 창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레디시가 이제 웹소설 창작을 하는데 미국 헐리우드 집단 창작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 했다고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웹소설 집단 창작 프로세스를 완성을 했고요. 웹소설 PD들과 함께 웹소설 프로듀시라는 이름으로 지난번에 웹소설 PD 아카데미를 했어요. 그리고 웹소설 PD들은 바로 그런 이제 웹소설 프로듀싱 혹은 웹소설 집단 창작, 이제 웹소설 공동 창작 프로세스를 이제 핸들링하는 거,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공동 창작, 웹소설 공동 창작, 집단 창작을 이제 웹소설 프로듀싱이라고 하죠. 웹소설 프로듀싱은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웹소설 시놉시스를 만드는 거예요. 웹소설 기획안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코칭하는 거고, 웹소설이 유료연재할 수 있도록 그 프로세스를 가이드하는, 그거를 이제 또 진행하는 역할이 이제 웹소설 PD가 하는 웹소설 프로듀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놉시스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명쾌하게 웹소설 시놉시스는 스토리 아이디어, 로그라인, 기본 줄거리, 24블럭 트리트먼트, 캐릭터 설계, 그리고 관계도 그리기. 이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시놉시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한 다음에 시놉시스 완성 혹은 이제 웹소설 기획안 완성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 세관에 관련해서 이제 트렌드 분석, 마인드맵, 스몰톡, 세관, 마인드맵, 스몰톡. 이게 이제 스토리 아이디어 세관이고요. 캐릭터에 대해서 그 스토리 아이디어는 독자 타겟팅 분석 마인드맵, 독자 타겟팅 분석 스몰톡, 주인공 설정 마인드맵, 주인공 설정 스몰톡. 주인공 캐릭터를 위한 플롯 설정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 아이디어라고 하죠. 이론 강의를 합니다. 스토리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수수께끼라는 게 사전적 의미가 보면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현상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에 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제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상상의 단편들을 머릿속에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의력이에요. 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스토리텔링이 뭐냐? 상상력과 창의력의 연결 과정이 스토리텔링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겠죠. 뭐 고대인들이 하늘에 이제 번개가 치는 걸 봐요. 그 당시에는 과학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죠. 저는 스토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의 3요소가 뭐다? 인물, 사건, 배경. 저는 이제 웹소설 강의를 하면서 그 스토리의 3요소를 얘기할 때 세관, 캐릭터, 플롯 이 세 개를 스토리의 3요소로 갑니다. 이게 인물, 사건, 배경이랑 같은 말이죠. 사람이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스토리를 만들 때 그거를 이 세 가지의 구조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 상황, 공간,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베이스를 해서 어떤 주체, 캐릭터, 뭐 이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캐릭터, 그리고 그 캐릭터가 뭔가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이제 플롯인데 우리가 그냥 순수한 얘기로 봤을 때 세관은 이야기의 소재고 이야기의 재미요소고 이야기를 통해서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세계관이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캐릭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나요? 나와 캐릭터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 캐릭터의 몰입과 동일시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 캐릭터의 주제죠. 결국 캐릭터가 가지는 어떤 욕망, 결핍, 트라우마, 스토리를 보는 독자, 관객이 이 캐릭터에서 얼마나 공감하느냐, 몰입하느냐 이에 대해 이제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독자가, 관객이 캐릭터에서 몰입하고 동일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플롯이라는 것은 단순히 1막, 2막, 3막의 3막 구조가 아니라 기승전결의 3막 구조만이 아니라 감정성, 캐릭터 욕망 결핍으로 인한 뭐 희노애락, 감정의 업앤다운, 그리고 바로 이 감정을 야기하는 캐릭터 욕망 결핍을 해소해가는 과정이 플롯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스토리 3요소를 왜 얘기하느냐? 로그라인을 만들기 위해서죠. 결국 로그라인은 세계관 플러스 캐릭 플러스 플롯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한 줄의 스토리다. 그게 저는 로그라인으로 생각해요. 웹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웹툰이나 뭐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뭐 게임 이렇게 이제 2차 컨텐츠로 발전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보통 우리는 오리지널 IP 혹은 스토리 IP라고 하죠. 이런 IP의 핵심이 스토리의 3요소 중에 세관에 해당되거든요. 마블의 유니버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이제 IP의 핵심은 세관이고 이것이 2차 컨텐츠의 확장 혹은 유니버스를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이 로그라인이 이제 아카데미 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로그라인을 만들 때 이제 이런 템플릿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수강생들이 공동 창작 혹은 집단 창작의 개념으로 밑에 이제 이름들이 있죠. 이걸 가지고서 형용사, 명사, 동사 플러스 배경 상황, 인물, 행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플롯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서 플롯 중심의 로그라인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웹소설 프로듀싱의 이제 두 번째 단계, 스토리 아이디어, 그 다음에 로그라인. 이 로그라인에서 이제 확장의 단계가 바로 이제 기본 줄거리죠. 로그라인의 일부는 발단, 일부는 위기, 혹은 일부는 결말에 들어가고, 나머지 빈 부분은 이제 전개, 절정 부분인데, 빈 블럭이 생기죠. 이 발단과 위기 사이에, 위기와 결말 사이 빈 블럭인 전개, 절정을 어떻게 메꾸느냐? 바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그로 인한 스토리텔링으로. 그리고 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플롯의 핵심이 뭐냐면 개연성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인과성이라고 하는데 각 블럭에 전개의 의미가 있고 위기의 의미가 있고 절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에 해당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발단과 위기 사이에 전개의 내용에 들어갈 만한 개연성 있는 스토리를 상상해서 전개에 맞게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빈 블럭들을 채우면은 한 줄의 로그라인이 그러니까 반 페이지 분량 이상의 이제 기본 줄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기본 줄거리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24블럭 트리트먼트. 아마 이거는 다른 어디에서도 잘 배울 수 없는 내용일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 페이지 분량의 기본 줄거리를 다시 3페이지 이상의 이제 분량의 그 스토리로 트리트먼트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트리트먼트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스토리에 대한 설명글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기본 줄거리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막 구조라면 24블럭은 일단 4막 구조로 해야 돼. 그래서 발단은 1막, 전개, 위기는 2막, 절정은 3막, 결말은 4막. 1막에 6개의 블럭, 2막에 6개의 블럭, 3막에 6개의 블럭, 4막에 6개의 블럭을 만드는 거예요. 24블럭이라는 여기에다가 먼저 기본 줄거리가 이제 완성이 됐을 때 1막의 여기 내용, 그리고 이제 2막의 내용, 그리고 이제 3막의 내용, 4막의 내용 이걸 이제 채우고요. 이걸 채운 다음에 1막의 내용들을 1번 블럭부터 6번 블럭까지, 그리고 2막의 내용들을 7번 블럭부터 12번 블럭까지, 그리고 3막의 내용을 13번 블럭부터 18번 블럭까지, 4막의 내용을 19번 블럭부터 24번 블럭까지 내용을 채우고, 밑에 보시면 이제 각 블럭에 대한 탭이 있거든요. 블럭별로 씬을 만드는 거예요. 이 씬을 만드는 것이 결국 이제 24블럭 트리트먼트를 만드는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이제 뭘 하냐 하면은 캐릭터 리스트업을 해요. 스토리를 만들 때 그렇게 이제 전제를 합니다. 모든 스토리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모든 캐릭터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 이제 그 스토리 아이디어, 그리고 로그라인, 그리고 기본 줄거리, 24블럭 트리트먼트까지 왔을 때 이 트리트먼트와 기본 줄거리 통해서 이제 캐릭터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주인공이 있고요. 그 주인공의 주변에 있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캐릭터 설계표가 있는데 인물 유형, 역할, 이건 이제 캐릭터 설계표 할 때 이 기본 줄거리에서 24 트리트먼트에서 이 캐릭터는 남주, 이 캐릭터는 여주, 이 캐릭터는
뭐 할아버지, 큰아버지 리스트업 할 때 역할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름, 성별, 나이, 뭐 이미지 캐스팅, 용방 키워드, 결핍 키워드, 뭐 드라마 사전, 캐릭터 사전, 뭐 추가 줄거리 및 에피소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캐릭터 설계표죠. 이거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순서의 단계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캐릭터 설계를 하고요. 시놉시스 단계에서 트리트먼트랑 이 캐릭터를 꼼꼼하게 잘 만들어야지 그 원고의 소스로서 트리트먼트나 이제 캐릭터 설계가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설계표에 있는 인물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화하고 해서 또 주인공 남주 여주를 중심으로 주변 캐릭터를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이런 관계도를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 로그라인, 기본 줄거리, 24브록 트리트먼트, 캐릭터 설계표, 관계도까지 그리면 결국 이제 웹소설 시놉시스 혹은 웹소설 기획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원고 단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필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기존의 어떤 메인스트림이라고 해서 개인 창작은 필력을 어떻게 만드느냐, 원고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보다는 좀 시놉시스적인 뭐 로그라인을 어떻게 만드냐, 기본 줄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시놉시스 접근이고 매뉴얼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공동 창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버전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중박 이상의 잘 팔리는 대사와 지문의 원고를 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공동 창작을 통한 웹소설 프로듀싱을 통한 스토리의 스키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원고 하나가 완성이 되면 그 원고 문서를 이제 여기에 이제 링크를 해서 공동 창작에 참여하는 개인은 누구나 여기에 접속해서 이제 원고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퍼스펙티브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원고 쓰기 폴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1화부터 10화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 화별 작업들을 하는데 원고 작업을 위해 이제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들을 팀으로 나누는데 3+1로 하는 거죠. 수석 작가 1명, 일반 작가 2명, 그리고 PD 1명. 여기서 이제 수석 작가 1명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스토리의 어떤 그 일관성, 개연성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대사와 지문으로 만드는데 그것에 대한 그 버전 1의 대사와 지문 뼈대를 대사와 지문이 있는 살을 붙여서 하나의 이제 버전으로 만드는 거를 하는 게 이제 수석 작가의 역할이죠. 웹소설 PD가 하는 프로듀싱이 시놉시스하고 원고 작업을 거쳐서 만든 원고를 만들어 놨으면 이제 이 원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유효전 연재에 대해서 이제 웹소설 PD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유료연재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서 쓸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웹소설 프로듀싱이라는 게 사실 이 작품의 저작권을 웹소설 PD가 혹은 웹소설 PD가 소속된 회사에 귀속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저작권을 쪼개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 귀속을 시키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라도 뭐 적어도 5년 내지 혹은 뭐 6년은 일단 그 회사나 혹은 PD가 저작권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회사나 혹은 PD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작품을 가지고 2차 컨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작품의 수익 시효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람이 공동 창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가들한테 수익 시효의 부분들은 더 많이 주는 걸로, 선발과 교육 그리고 프로듀싱 또 관련해서 연봉이나 복지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것이 웹소설 PD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유료연재는 표지 제작, ISBN 그리고 유료연재 론칭과 연재 관리죠. 이 마케팅 홍보 부분, 아무래도 이제 웹소설 PD가 좀 더 이름에서 표지 제작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되고요. 표지가 만들어져야지 이 웹소설을 출판 거기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카카오 페이지 같은 유료연재 할 때 카카오 페이지 파트너 사이트가 있거든. 거기에 이제 매뉴얼을 이해를 하고 그 매뉴얼에 맞게 작품을 준비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웹소설 PD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할 때 웹소설 PD가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웹소설 PD 자체적으로 뭐 SNS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작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독자 유입이 늘어날 테니까요. 그리고 웹툰을 낼 수 있도록,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가 될 수 있도록, 2차 컨텐츠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웹소설 PD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